안녕하세요. 대현 멘토 신범철입니다. 벌써 이제 올해 마지막 금요일인데 올 한 해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만 다들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24년에는 항상 올해보다 좋고 밝은 일만 있을 수 있도록 저희 대여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도 저희 대여비 항상 서포트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2024년을 위해서 우리는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LG화학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볍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석유화학의 동향, 그리고 문제점, 미래 방향성을 보자고 하면은 결국 이제 2023년은 석유화학 업계가 굉장히 이제 좋지 않은 해였다. 결국 이제 그 뒷배경에서는 중국이 있었고, 이 중국의 대규모 공장 증설과 이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점이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에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와 중국의 자금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 때문이다라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흐름은 결국에 이제 석유화학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철강업도 있었고 조선업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석유화학이 조금 이런 타격을 조금 늦게 받은 감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조금 어떻게 흘러갈까라고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기대감은 그거죠. 유가가 조금 하락을 하고 있어서 이런 원자재 값이 안정이 될 거다라는 점과 또 중국이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유가가 확실하게 뭐 오를 거다 내릴 거다라는 뭐 아주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고 또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서 석유화학 업계가 살아나려면 이런 것 중에 이제 민간 인프라와 또 주거 정책에 대한 건데 이런 보통 중국이 계속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뭐 말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아직까지는 단정할 수도 없고 오히려 이렇게 아리까리한 상태에서는 이런 변곡점 상태에서는 오히려 그런 부동산에 대한 시장이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국내에서는 부동산 PF 사태가 터지면서 지금 현재 건설업계가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죠. 만약에 여기다가 한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으면 지금 현재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데 금리 인상까지 인해서 채무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되면 건설사가 이제 파산을 할 수도 있고 그거를 갚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 빌려줬던 은행과 증권사도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건설업에 대한 이런 건설업, 부동산에 대한 시장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시장이 회복이 돼야 석유화학을 제일 많이 쓰는 건설업이 회복이 돼야 그런 석유화학 업종이 살아날 텐데 아직까지 그런 흐름을 조금 기대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국의 자금률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에틸렌을 보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19년도에는 이제 15%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23%까지 늘어날 전망이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이제 프로필렌도 굉장히 석유화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에 대한 그 공급량도 늘어날 거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즉 이제 중국이 계속 이런 석유화학 업계에서 자금률을 지금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빨리 말하는 중이어서 조금 말이 꼬이네요. 자금률을 높이는 중이어서 25년에는 이 중국이 100%에 가까운 자금률을 기록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업계가 조금 석유화학 업계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중국한테 많이 수출을 하고 있고 중국이 이제 40% 정도를 수출하고 있어서 뭐 아직까지는 상황이 괜찮지만 문제점이 뭐냐면 결국에 중국은 자금률의 100%에 가까워질 거다. 거기에 대비해서 국내 석유화학 업계도 있다라는 거죠.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뭐냐면은 이런 석유화학 업계가 호황을 얻잖아요. 호황을 얻었을 때 하는 루틴이 뭐냐면 이제 공장을 증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장을 증설을 해요. 근데 이제 공장을 증설할 때 대부분 석유화학 업체들은 비슷한 범용 제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국내에서도 물량이 계속 공급이 과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중국까지 공급이 과잉이 되다 보니까 그로 인한 가격이 하락한다. 그리고 가격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원자재 값은 또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가격에 대한 우위를 점하기가 힘들다. 그러므로 해서 매출액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석유화학 업체에서는 공급량 과잉으로 인한 가격의 하락, 그리고 이제 매출액의 하락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는 그린 케미칼을 통해서 어떤 탄소 중립이잖아요. 근데 석유화학은 결국에 석유를 사용하니까 이런 탄소 중립과는 조금 그린 케미칼과는 거리가 먼 사업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석유화학도 그린 케미컬에 대한 신사업을 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태클이 들어올 거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두 가지의 주요 이유로 인해서 매출액이 조금 하락을 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LG화학의 새로운 미래의 방향성은 결국 그거예요. 지금 현재 LG화학이 석유화학에서 40%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게 메인이지만 이런 중국에 대한 이제 저가 공급과 국내에서도 이제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이런 범용 제품에 대한 사업을 철수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철수를 통해서 앞으로 투자할 분야는 조금 정해져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이제 ABS, 그리고 이제 POE, 그리고 이 CNT 이 세 분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는 이제 배터리 사업으로 갈아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ABS 같은 게 이제 ABS, POE, CNT 다 석유화학인데 이런 POE랑 CNT는 왜 중요하냐? PO에는 결국에 이제 대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필름에서 이런 것 같은 전력 손실을 보호할 때 쓰는 거고요. 이런 CNT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에 CNT만의 전기적인 특성으로 해서 2차 전지나 이제 다른 반도체 등에 많이 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게 이제 ABS예요. ABS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범용성이 그냥 플라스틱이거든요. 이 플라스틱인데 내열성이나 내충격성이 강한 플라스틱이죠. 결국에 이거는 그냥 생 석유로 만드는 거니까.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LG화학이 한번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거를 만들 때 그 온실가스 양이 굉장히 급진적으로 증가를 한 적이 있어서 급진적으로 증가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 영상에서 설명했던 적이 있는데 간단하게만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런 바이오를 적용한 ABS를 만들어서 온실가스의 양이 줄어들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이제 이 ABS, POE, CNT는 제 채널 영상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영상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은 이런 석유화학의 공급 과잉과 이런 그린 케미칼에 대한 온실가스 문제로 태클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석유화학에서 철수할 부분은 정해져 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신사업은 LG화학 같은 경우는 ABS, POE, CNT 등에 투자를 할 거고, 그리고 배터리 사업에 투자를 할 거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로 인해서 즉 LG화학은 고부가치 제품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이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이러한 이유로 이제 구조조정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사업을 매각을 하거나 경쟁사와 이제 협력을 해서 신사업에 대한 비용을 마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 일단 이제 뭐 구조조정 같은 이야기는 뭐 국내에서는 조금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서는 한 이제 석유화학 회사가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그린 케미컬에 대한 태클이 들어오고 또 이제 어떤 가격 경쟁력에 대한 악화가 오다 보니까 결국에 구조 조정을 통하고 다른 경쟁사한테 자기 사업을 넘겨서 이런 신사업에 대한 자금을 마련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자세히 풀고 싶은데 이거 너무 영상이 길어질까봐 이런 것들은 조금 나중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 LG화학은 한 줄 총평으로 하자면 LG화학은 석유화학 일부를 축소시킬 거다. 그리고 신사업에 투자를 할 거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은 매각을 하고 경쟁사와 협력을 해서 신사업에 대한 자금을 마련할 거다라는 게 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빨리 말하려고 이제 많이 말이 조금 꼬였는데 이런 점은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LG화학에 대한 뭐 방향성은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새해 나올 뭐 새 이슈와 그리고 또 주가의 변동상은 제가 꾸준히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 제 영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 한 해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내년엔 더 좋은 일들만 있을 거니까 다 같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대여 컴퍼니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